안녕하십니까. 논문 작성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본인이 활용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을 학습하라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문제, 연구 가설을 기본으로 연결해서 본인이 활용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혼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SPSS에 회귀 분석이 있다. 그러면 SPSS는 분석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은 분석 기법이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이거는 제가 조금 자의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씀에 있어서 SPSS를 100% 소화를 하라. 이것보다 내가 쓰는 분석 기법이 상관 분석이다. 이 상관 분석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엑셀도 있을 수 있고 R도 있을 수 있고 파이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PSS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넷마이너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상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다. 학위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상관 분석이 돌아간다 그래서 엑셀로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SPSS, 텍스톰, 넷마이너, R 프로그램 정도가 가장 무난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변용된 R이 변용되고 파이썬이 변용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은 절대 견눈질을 할 필요 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 전에 분석 기법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제가 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빵사가 빵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빵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제빵사가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까지 어떤 생산하는 프로세스나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제빵사가 빵 기계에 대한 어떤 만드는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논문 제목이 있고 분석 프로그램이 있고 분석 기법이 있죠.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SPSS나 R이나 텍스톰, 넷마이너 이 프로그램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쪽하고는 상당히 멀게 학문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논문에 대해서 어떤 심한 절망감이나 어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교재를 통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든지 언어를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롤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빅데이터 스테이션, 민간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정제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언어를 습득을 해서 크롤링하는 기법을 배운다. 물론 이 논문을 써서 본인이 연구 방법론까지 강의를 하고 꾸준히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학위 논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학습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근거 이론 MB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 현상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고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해당되는 넷마이너나 텍스톰 지금 가장 많이 어떤 핫하게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SPSS나 R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고 파이썬이 중간 형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유튜브나 많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본인이 논문 제목을 제시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서 어떠한 분석 기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논문은 50%, 60%, 70% 이상은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 여러분들의 학과 심사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논문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아는 제가 이해하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쉽게 이런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어떤 지도가 가능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자, 한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죠? 논문에 질적 연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 논의에서. 그리고 텍스트 분석도 들어갈 수 있고, 통계 분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계는 차이 검정, 단계 검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기법들이 혼합 연구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이제껏 이 세 개의 방법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어떤 연구자나 교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 한쪽의 방법론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의 연구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부분을 어디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R이나 파이썬이나 SPSS 그 다음에 텍스톰, 넷마이너 같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를 해결할 분석 기법을 찾는 겁니다. 텍스톰 같은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그 다음에 통계 분석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쓸지, 그죠? SPS를 쓸지, 그 다음에 구조 방정식을 쓸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 중에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채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개의 논문들은 이러한 분석 기법이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하나 혹은 두 개가 어떤 적용됨으로써 논문이 완성이 됩니다. 논문이 완성이 되고 특히 이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방정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사회과학에서는 널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연구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자체가 전체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어떻게 표집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자, 이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나 이런 양적 연구 부분이 일정 부분 가미된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논문의 완성도나 논문의 어떤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사이람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시험판을 돌려본다든지 텍스톰의 일정 부분 제공하는 어떤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판으로 먼저 돌려보고 내 논문하고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고 연구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유사한 제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학술 논문에서, 학위 논문에서. 그러면 그 연구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썼고 어떠한 분석 기법을 썼는지를 따라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큰 무리 없이 어떤 논문에 대한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논문 작성 10개명 세 번째, 본인이 활용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석 프로그램과 분석 기법은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과 지도 교수님하고 가장 연관선상에 있을 때 논문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